뭔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말투가 달라졌고, 눈빛이 변했고,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기분 탓일까? 바빠서 그런가?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 겁니다. 에이, 설마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떠나지 않거든요. 서서히,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멀어져요. 그리고 당신이 설마 하는 사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가 40년간 3,000쌍의 커플을 연구했는데 특정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 93%의 확률로 이별한다고 합니다. 그 행동 패턴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 영상을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붙잡을 건지 놓아줄 건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의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첫 번째 신호, 더 이상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신호예요. 예전에는 이랬었죠. 다음 주말에 여기 가볼까? 내년 여름에는 여행 가자. 나중에 같이 살면 강아지 키우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말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 시간 돼? 모르겠어. 바쁠 것 같아. 휴가 때 어디 갈까?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사라졌죠.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은 함께할 미래가 보일 때만 미래 계획을 세우거든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3개월 뒤에 이 사람이랑 있을까? 1년 뒤에도 함께 있을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생각을 한다고 해요. 당신과의 관계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순간 모든 미래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예전에는 우리였는데 지금은 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나 친구 만나야 돼.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하지? 나는 가족이랑 있을 것 같아. 이렇듯 우리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미래 계획에서 제외된 거죠. 이 신호가 보이면 관계는 이미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두 번째 신호.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엔 당신이 말없이 늦으면 상대방은 화를 내거나 서운해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이라도 해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혹은 당신이 다른 이성에 대해 얘기하면 질투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 누군데 왜 자꾸 얘기해? 왜냐면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화든 서운함이든 질투든 감정 표현이 있었다는 건 당신이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떠난 지금은 어떨까요? 2시간을 늦어도 괜찮아. 약속을 잊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이성에 대해 얘기해도 그래,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없거나 뜨뜨미지근해요. 싸우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최악입니다. 무관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신호예요. 화를 낸다는 건 당신이 중요하니까, 서운해한다는 건 당신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질투한다는 건 당신을 잃기 싫으니까 모두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뭘 하던 상관없어. 어차피 곧 끝날 관계인데 감정 쓰기도 아까워.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한 거예요. 당신이 늦든 약속을 잊든 누구를 만나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이 신호가 보이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과거가 된 겁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세 번째 신호, 스킨십을 완전히 거부해요. 이건 정말 명확한 신호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잖아요. 손잡고 걷고, 어깨에 기대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잘 때도 꼭 안고 잠이 들었죠.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이 떠났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손을 잡으려고 하면 슬쩍 피합니다. 안으려고 하면 몸이 굳어요. 뽀뽀하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죠. 잘 때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요.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물리적 거리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억지로 스킨십을 하면 의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손잡아주고, 거절하면 이상하니까 억지로 안아주고, 싸우기 싫으니까 형식적으로 뽀뽀해줘요. 이렇게 행동하면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겠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의 신체 접촉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요. 스킨십은 감정을 동반하는 행동이니까요. 마음이 없는데 몸을 허락하는 건 정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물리적 거리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자고 소파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요. 차 안에서도 최대한 몸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꼭 끌어안았던 게 언젠가요?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스킨십을 했던 적은? 한 달 이상 기억이 안 나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난 거예요. 스킨십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몸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떠났다는 네 번째 신호. 당신의 일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했었죠. 오늘 뭐 했어? 회의는 어떻게 됐어? 그 친구는 요즘 어때? 당신의 삶과 주변 일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떨까요?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겨서 신나게 얘기해도 아, 그랬구나.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놔도 힘들겠다. 이렇게 형식적인 반응뿐이에요. 더 이상 질문도 없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얘기를 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느끼죠. 아, 이 사람 지금 내 얘기에 관심이 없구나.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의 일상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사소한 것도 궁금하고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기쁜 일에는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에는 같이 걱정해줘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당신의 일상이 짐이 됩니다. 또 그 얘기하네.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지? 대답하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의 말에는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경청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의 말에는 최소한의 반응만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연인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얘기할 때 눈을 맞추나요? 당신이 얘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나요? 당신이 얘기할 때 피드백을 하고 질문을 하나요? 전부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떠났다는 다섯 번째 신호. 모든 게 바쁘다는 핑계로 끝나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 통화하자고 하면 지금 바빠서 나중에. 왜 연락 안 하냐고 하면 미안, 바빴어. 이런 식으로 바쁘다가 모든 변명이 됩니다. 아프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시간을 쓰기 싫은 겁니다. 사람은 중요한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도 만들게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사람이면 시간을 냅니다. 늦은 밤에도 전화하고 점심시간에도 연락하고 주말에 피곤해도 만나려고 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바쁘다고 해요. 집에서 쉬고 있어도 피곤하다고 하죠. 친구 만날 시간은 있으면서 당신 만날 시간은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더 비참한 건 만났다고 해도 빨리 헤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가야 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이렇게 최대한 짧게 보고 빨리 헤어지려고 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이 불편하거든요.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요. 지금 상대방이 당신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일상화됐다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당신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여섯 번째 신호. SNS에서 당신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당신을 태그하고 커플템을 인증하고 당신이 준 선물을 올리면서 우리 사이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났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커플 사진도 올리지 않고 함께 있는 흔적도 남기지 않겠죠. 심지어 예전 사진들을 하나 둘씩 내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SNS에서 당신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SNS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주 중요해요. SNS는 그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당신이 바로 그 자랑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됐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곧 헤어질 사람이니까 흔적을 남기기 싫은 거예요. 올려봤자 나중에 다시 지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설명하기 귀찮아.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올리는 게 나아. 이렇게 이미 머릿속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슬픈 사실은 그 사람이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SNS 통해서 알게 되는데 당신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난 사진도 올리고 혼자 간 카페 사진도 올리고 취미 생활하는 사진도 올리는데 나와 함께한 순간은 더 이상 없죠. 이미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7번째 신호. 모든 게 나중에로 미뤄져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생각해보자.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계속 나중에만 반복돼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아요. 저 말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가 아니라 하기 싫어거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대화를 회피하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어하면 바로 만나서 얘기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불안해하면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당신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모든 걸 회피하고 미뤄요. 진지한 대화를 하면 이별 얘기가 나올까봐, 만나면 헤어지자고 말해야 할까봐, 얘기하면 당신이 눈물 흘릴까봐.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지치길 기다려요. 당신이 먼저 포기하길 바라겠죠. 당신이 먼저 떠나주길 원합니다. 비겁하지만 사실이에요. 직접 이별 통보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서서히 거리를 두고 관심을 끊고 상대방이 먼저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별을 결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의 신호 7가지. 미래 대화의 소멸, 감정적 반응의 소멸, 스킨십의 단절, 당신 이야기에 대한 무관심, 바쁘다는 핑계의 일상화, SNS 속 당신의 소멸, 나중에 무한 반복. 이 중 당신의 상황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에서 2개라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3개에서 4개라면 심각한 상태예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많이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진실을 알아야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없는 사랑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변한다고 약속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이미 떠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선택해주세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